D1 드디어 내일, 매년 이맘때쯤 돌아오는 그날.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날입니다. 요즘에 입시 전형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꽤 많은 수험생이 수시 전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입시를 마친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정시 전형과 실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달리는 분들 또한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수험생 마주분들 파이팅입니다. 목표했던 곳 그리고 계획했던 진로 꼭 성취하길 오더라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만기 신용회 오브라디오 217회 시작합니다. 내일이 수능이에요? 그러게요. 아 세상에. 아니 너무너무 더워서 어쩔 줄 몰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바로 찬바람 부는 수능의 계절이 왔군요. 네 그러네요. 대단하다. 이날도 뭐 다들 건강하게 컨디션 잘 조절해서 시험 잘 보시고 네. 시험 보시는 분들은 찍는 거 다 맞으시고 아는 거 다 푸시고 모르는 것도 어떻게 하다가 맞추시길. 그리고 시험 전날까지 공부하지 말아요. 네. 그냥 푹 자고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그래도 안 하면은 불안하잖아. 뭐 불안하면은 해도 되는데 적당히 하고 컨디션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저도 진짜 잘 안 떠는 편인데 수능 전날 조금 잠을 좀 설쳤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막 엄청 피곤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살짝 후회했어요. 아 내가 만일 다시 수능을 보면 좀 컨디션 조절 좀 해서 좀 잠을 푹 잤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엄청 후회하면서 막 잠을 설쳤거든요. 다시 그런다고 해도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 전날 잠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몸을 좀 움직여서 살짝 좀 피곤하게 만든다거나 좀 그렇게 좀 뭔가 근데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나? 그런 걸 조절한다면 정말 좋긴 한데 이게 사람이 기대를 하고 어떤 안 하던 짓을 하면은 그 전날에 또 그런가? 그렇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전날 몸 관리하지 말고 수능을 앞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컨디션 조절을 살살 하는 것도 사람마다 컨디션 조절법이 다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안 하는 맞아요. 형 말대로 안 하는 거를 안 하던 짓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시험은 맞아요. 평소의 안 하고 컨디션대로 싶어도 아무튼 평소의 컨디션대로 실수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치르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해라. 화이팅 화이팅. 이 방송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 우리 아이 안심 콘텐츠 놀이터 EBS 키즈 OTT 애니키즈와 함께합니다. 너의 마음 허전할 땐 너의 하루 피곤할 땐 너를 위해 우리 목소리로 가득히 채울게 소소한 이야기들 재밌는 소식 우리와 같이 파고들어 성우 홍범기 신용우의 오버 더 라디오 함께해 오버 더 라디오. 오기자의 신속 정확함과 이제 무대부자시더라. 성욱의 핵심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해외 폭발 저기제 성욱의 당신 마스라 달라이코. 내일이 수능이에요? 야, 수능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저의 아는 모든 지식을 예. 수험생분들께 건네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얍! 얍!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갔네.
양이 적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새로운 소식으로 채워넣으면 되죠. 예. 자, 오늘 11월 맞이하는 성욱의 단신. 자, 어떤 방송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놀랄 각오하십시오. 놀랄 각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랄 각오. 자, 대교 방송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교? 대교 방송. 가보시죠. 가보도록 하죠. 대교 방송 차영희 차 기자 나와주세요. 자, 우선 각자 본인을 상징하는 자기소개를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들의 새 친구 11기 이엘리사입니다. 대교 전속 생활 중 펼쳐지는 어린이들의 영웅 11기 김선웅입니다. 빨리 좀 닦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녹음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네. 역대급 비정상 다큐멘터리.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선배님인데 좋을 죄를 졌습니다. 이번 기수는 한 5초 느린가? 저희가 전속시에 CCTV가 있거든요. 너 NG야. 김선웅, 지금 녹음 몇 시간째니? 똑바로 안 할래? 내가 뭐라고 했어? 저희 입사한 첫날에 인수인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냥 소신발언 할게요. 너무 무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대교가 편하신가 봐요. 김선웅 이엘리사 전속 일기 11월 11일 유튜브 성우 김선웅 채널 첫 공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영화 예고편인가? 아니 이 심각한 말들은 뭐고 웅장한 분위기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자 말씀드리자면 아니 대교에는 아주 은밀하고 특별한 내부 규칙이 있다? 혹은 대교에는 캐릭터 복장을 해야지만 더빙이 가능한 성우가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차 기자님 대교 소식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게 도대체 뭐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고편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1일 오전 11시 유튜브 성우 김선웅 이라고 검색하시면요. 그 채널에서 저희 대교 막내 전속 11기 김선웅님과 이 엘리사님이 함께 대본 쓰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촬영한 특별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전속 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대교 소식은 유튜브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막내 후배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만든 페이크 다큐멘터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페이크고 100% 개그 애드립 대본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어쩌면 아주 현실보다도 더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서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두 분, 11기 두 성우님이시고요. 두 분이서 제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대본 쓰고 주인공 연기까지 다 하셨는데요. 그 중간중간 게스트로 어쩌면 대교 1기, 5기, 7기? 9기, 10기의 성우가 나올지도. 오늘따라 제가 그렇습니다 하는 마침표, 느낌표보다는 물음표들이 굉장히 많은 대교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그만큼 11월 11일 날 첫 공개할 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힌트는 드리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제가 엄청 기대되고 제가 잠깐 봤거든요. 정말 이게 뭐야? 오? 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던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제가 살짝 보고 왔어요. 저 역시 너무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대교의 소식으로서 유튜브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11월 11일 오전 11시 성우 김선웅 채널에서 많이 많이 놀러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기대돼요.
대교 11월 소식은 바로 이렇게 아주 큰 프로젝트였던 대교 11기 전속 성우들이 만든 페이크 다큐멘터리였고요. 제가 12월 달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찐 주인공 김선웅님과 엘리사님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대교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12월 달에 만나도록 할게요. 대교 11기 자체 컨텐츠 페이크 다큐멘터리 전속일기 2024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유튜브 성우 김선웅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제발. 아이고 놀랍니다. 아하. 아, 놀랐지 않소? 아이 놀래라. 저는 차 기자가 더 무서워요. 아 그래요? 차 기자의 그 웃음. 이렇게. 나 그게 왜 이렇게 무섭지? 그게 무섭구나. 무서워요. 우리 차 기자님, 차 네, 기자님 무섭대요. 무서워요. 네. 자, 김선웅 성우, 네, 이엘리사 손성우, 성우, 네, 손흥성우의 개인 성우 유튜브 김성우. 채널에 네, 방문하셔서 유튜브 성우 김성우, 네, 성우 김선웅, 예, 예,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첫 공개가 11월 11일. 11일 날 된다고 하니까 네.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13일 13일 아니에요? 아유, 벌써 엊그제 공개가 됐나 봐요. 네, 지금 15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미쳤는데 아주 조회수가 미쳤다. 아, 자, 여러분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여러분 네. 많이 클릭해서 또 많이 봐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우리 아주 대교의 제안드리죠. 김선웅 성우 그리고 함께 우리 이엘리사 성우 그 중간중간 목소리가 아는 목소리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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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아주 기대되는 네.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인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페이크 다큐멘터리 네. 전속 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호응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 야, 여러분들 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야하? 이분들이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무슨 KBS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요? KBS. KBS. KBS 우리 수현, 배하경, 수기자, 배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더라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스스르스스스 예 빼빼레빼빼빼 수기자 배기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K 기자단 소식은 뭘까요? 네, 바로 라디오 극장 신작 소개입니다. 근데 살짝 늘어지는 것 같죠? 네! 이번에 저희 동기인 윤세아 성우님이 라디오 극장에 출연한다고 해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네, 윤세아 성우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더라 청취자 여러분. 성우 윤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세아 성우님, 이번에 방영되는 라디오 극장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라디오 극장은요. 이호연 작가님의 나의 돈키호테입니다. 옛날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시작된 15년의 시간을 오가는 소년 소녀들의 꿈과 모험의 여정을 담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골동품과 같은 돈키호테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너그러운 돈 아저씨, 그리고 꿈을 향해 꿋꿋하게 달려온 외주 프로덕션 6년차 PD 진솔. 네, 그리고 깐족대고 껄렁껄렁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돈 아저씨의 아들 한빈. 네, 바로 제가 맡은 역할이고요.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예능 프로에서 잘리고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온 소리에게 한빈은 3년 전 사라진 아빠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며 도움을 청하고요. 소리 역시 어린 시절 꿈을 심어준 돈 아저씨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꿈을 찾고 꿈을 쫓고 그 꿈을 닮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출연에는 이규석 성우님, 김봄 성우님, 그리고 윤세아 성우님과
48기, 49기 전속분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멋진 선배님들과 또 오랜만에 우리 동기 맏형이 출연한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되는군요. 11월부터 방영 예정인 라디오 극장 나의 동키 호텔. KBS 한민족 방송에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업로드됩니다. 네, 다시 듣기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 둘, 셋.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이 분위기 종잡을 수가 없네. 이 사람들 점점 네, 너무 가을이라 심란하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아예 컨셉을 이제는 짐작치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러다가 뭐 12월 소식에는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나올 판이에요. 이러다가 뭔가 지금 뭔가 이렇게 주문하는 건가요? 산타 할머니가 나올 판이야. 산타 할머니는 산타인데 할머니인 건가요? 산타 할아버지의 부인인 건가요? 각방 쓰시는 부인 아닙니까? 아니 무슨 놈의 저기 가정사를 또 그렇게 추측컨대 산타 할아버지께서 코를 좀 많이 고시지 않을까. 아하. 그런 마인드로다가.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나의 돈키호테, 나의 돈키호테라는 작품 소개해 주셨고요. 네. 아주 재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또 어딜 가볼까요? 자, 어디 가볼까요? 자, 또 살짝 놀라실 겁니다. 투니버스 가보겠습니다. 투니버스 황동현, 김동현, 황동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소식을 전달드리는 황동 기자입니다. 네, 그럼 11월 투니버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만나보시죠. 뚜둔 빠밤. 헤드라인입니다. 머리라인. 아따맘마 넥스트가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첫 방송된 따더라. 명탐정 코난 시즌 22의 녹음이 따더라. 장송의 프리랜을 티빙에서 다시 볼 수 네, 여러분. 아따맘마 넥스트가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첫 방송된다고 합니다. 와,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첫 방송. 와. 아따맘마는 아리와 동동이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따뜻하지만 가끔은 엉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냥 아따맘마가 아니라 아따맘마 넥스트입니다. 네, 아따맘마 넥스트는요, 아따맘마를 원작으로 하는 웹 애니메이션인데요. 편당 러닝타임 10분에 화수는 총 5화인 짧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엄마 한혜숙 역의 이미자 성우님, 아빠 오영복 역의 손종환 성우님, 아리 역의 이계원 성우님, 그리고 동동 역의 홍범기 성우님이 연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 지난 10월 22일에 명탐정 코난 시즌 22 쫑파티를 진행했었습니다. 우와! 쫑파티. 현재 명탐정 코난 시즌 22는 지난 8월 10일부터 투니버스에서 방영 중이고요. 지금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오는 날 그 마지막 녹음을 마치고 뜨끈한 삼계탕을 먹으면서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11월에도 명탐정 코난 시즌 22의 방송 분량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 본방사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랜 더빙판을 티빙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송의 프리랜 더빙판은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애니플러스 채널에서 방송 중이었는데요. OTT 서비스인 티빙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니, 티빙에서 다시 보게 된 지가 언젠데 이걸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 싶으시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힘차게 김동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인공 프리랜 일행은 프리랜 역의 이지현 성우님, 페른 역의 유영 성우님, 슈타르크 역의 김신우 성우님, 그리고 용사 힘멜 일행은 용사 힘멜 역의 오더라 MC 사랑해요 용신 신영우 성우님, 전사 아이젠 역의 오더라 MC 사랑해요 닭범기 홍범기 성우님, 하이터 역의 엄상현 성우님이 연기해 주셨습니다. 아우 힘차.
네, 장송의 프리랜 더빙판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네네네네네. 지금까지 저희는 투니버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동, 황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하. 아니 이분들은 아하. 박자를 맞추려고 연습을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박자를 맞추려고 연습을 짧게 따로 따더라. 우리는 안 맞네요. 웅짝웅짝이 참 잘 맞다더라. 다더라만 맞춘다잖아. 그런가? 맞다더라. 좋습니다. 투니버스 아따맘마 넥스트 명탐정 코난 시즌 22 장송의 프리랜까지 여러 가지 소식 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따맘마. 아따맘마. 야, 정말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족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습니다. 가족 애니메이션 스펙타클 서스펜스. 스릴러도 가끔 있고요. 아주 뭐 장르를 넘나드는 굉장히 맞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언제 시작한 거죠? 2004년. 2004년. 4년 또는 5년. 2004년 아닐까요? 4년일 것 같습니다. 혹은 3년일 수도 있어요. 4년일 것 같습니다. 홍범기 씨. 네. 네, 홍범기 씨 동동이 역할이잖아요. 네. 검색을 좀 해볼까요? 4년일 것 같은데. 이게 홍범기 씨 전속 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번 거는 다른 형식의 아따맘마입니다만 네, 맞아요. 그림체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전통적인 아따맘마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투니버스에서는 언제 첫 방송을 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물론 뭐 아따맘마보다 더 오래된 작품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짱구랄지요. 네. 뭐 또 뭐 있나요? 뭐 2004년에 2004년이죠, 그죠? 네, 맞아요. 홍범기 씨 2년 차 때. 네, 맞아요. 홍범기 씨 그 2년 차 때 네. 동동이 오디션을 보고 당당하게 배역을 따냈는데 그때 에피소드 있으면 잠깐 좀 풀어주시죠.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없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아따맘마 넥스트가 방송이 됐고요. 네. 그리고 명탐정 코난 정말 참 네. 그렇습니다. 사골국같이 몸에 참 좋은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애니답지 않은 그 템포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장송의 프리랜. 맞아요. 요 방송까지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또 어디 가볼까요? 다음은 어디 가볼까요? 대원 방송 가보겠습니다. 대원 김보나 나나나 너 쏘아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더라의 대원방송 특파원 김보나 나나나나나나나나사 김보나 기자입니다. 네, 대원의 11월 소식 뭘 전할까 하다가 이걸 빠뜨릴 수 없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대원방송 저희 방송사는 매년 10월 한 추석 이후부터 뭐 그 즈음에 매해 전속성우를 뽑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어마어마한 시험 4차 시험까지 시험을 뚫고 당당하게 전속성우의 합격증을 거머쥐게 되신 대원 15기 전속성우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아직 못 만나봐서 어떤 분들이실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축하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오더라 소식 자리를 빌려서 축하와 함께 또 영광의 이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원방송 15기 전속성우 최종 합격자 명단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남자 3분, 여자 3분인데요. 이상현님, 최민혁님, 하동연님 이렇게 남자분이 계시고 여자분들은 김보연님, 박혜진님, 신이나님 이렇게
총 6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얼른 총회 때 만나요. 너무 보고 싶다. 어떤 분들일지. 진짜 이 시험이 저도 정말 뭐 고생을 덜 했다면 덜 했고, 근데 제가 워낙 높은 합격에서 떨어진 게 몇 번 있다 보니까 이 너무 시험이 남일 같지 않아요. 너무 떨어지면 아프고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을 여전히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들 또 어떻게 시험을 치르셨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뭐 그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얼른 이분들을 만나 뵙기가 기다려지네요. 또한 한편 이건 저만의 걱정인데, 신입 성우분들이 채용이 되면은 맨 처음에는 본인들은 연습 작품을 녹음을 하고 선배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선배들의 녹음 환경을 참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기작의 김보나 씨가 지금 대원방송에서 가면라이더 가차들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참관을 하실 건데 저는 이 참관하는 게 너무 떨려서 특히 후배들이 보는 건 더 떨려서 이거 긴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안 떨 것 같죠? 근데 전 굉장히 떠는 편이라. 네. 여튼 개인적인 하소연을 좀 해봤네요. 어쨌든 여러분, 대원방송 15기 성우분들의 활약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좋네. 네. 여러분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는 15기 성우들을 응원할 겁니다. 네. 대원방송 15기 성우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12월 소식 때 다시 대원의 소식 전하러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대원 왜? 대원 방송 공채 합격 성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왜 예. 그러는 거야? 아니 공채 합격했다니까 기뻐서요. 본인 합격한 것 마냥 이렇게 기뻐할 수가. 기쁘다. 자, 남자 셋 여자 셋인데 우리 남자 성우 이상현 최가 아니네요. 이상현 최민혁 하동현 성우, 그리고 김보연 박혜진 신이나 성우, 이렇게 6명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 네. 또? 다음에 인터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공채 성우 합격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 또 여러 작품에서 우리 또 이 6분들의 성함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열광하고 사랑을 보내주실 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라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대원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어디 가볼까요? 자, EBS로 가보겠습니다. EBS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EBS 갑니다. 류지 아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더라 청취자 여러분들. EBS 특파원 아기자 류지아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가을의 끝자락이에요. 뭔가 가을의 끝자락이라고 해도 아깝고 또 2024년의 끝에서 두 번째 계절이라고 해도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11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사실은 10월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한강 작가인데요. EBS에서는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 주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와 소설, 산문 등 한강 작가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두루 돌아보고 DJ가 직접 낭독하는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송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시 듣기를 제공한다고 해요. 10월에 나갔던 방송이긴 하지만 또 한강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EBS 북카페를 통해서 듣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소식만큼은 꼭 제가 11월 소식으로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4일에는 채식주의자, 15일에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16일에는 소년이 온다, 그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EBS 소식이라기에는 약간 포괄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더라 청취자분들이 한강 작가님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EBS를 통해서 한 번 더 접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기회 같아서 이 소식을 첫 번째로 제가 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다큐멘터리 신작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문해력의 진심인 EBS가 준비한 새로운 문해력 프로젝트,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요새 전세 난리죠. 너무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문해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소설 혹은 다른 컨텐츠에 대한 문해력을 많이 생각하는데 전세 계약서에 대한 문해력도 문해력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EBS 신작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찾아봐야겠다 이런 프로그램들도 물론 많이 있긴 했는데 그중에서 저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일부 301호는 계약해서는 안 된다는 10월 19일에 방송을 했고요. 2부 전세 정글 생존율 25%는 10월 26일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부가 남아있는데요.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11월 2일에 방송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3부작의 내레이션을 저희 동기 EBS 27기 김단성우가 맡았다고 합니다. 이 3부작의 나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전달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저한테 필요한 내용을 제 동기의 목소리로 듣는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세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그리고 전세 계약서 문해력을 갖춰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저와 함께 한번 EBS 1TV에서 김단성우의 목소리로 이 모든 내용을 접해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중간에 2개를 놓쳤는데 11월 것만큼은 본방사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유, 동기 방송인데 가끔은 본방 봐줘야죠. 그쵸? 네, 이상으로 2가지의 간략한 EBS 소식을 전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EBS의 소식이라기보다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식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 전체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EBS에 정말 사실 좋은 콘텐츠가 많습니다. 성우들이 참여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게 오더라의 가장 좋은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노벨문학상만큼은 저희 모두가 축하할 일인 만큼 EBS를 통해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에는 꼭 인터뷰로 돌아올게요. 모두 행복하고 멋진 가을 보내세요. 안녕! 네, 여러분들 EBS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죠? 많이 차분해서. 놀랐을 거야. 너무 차분해서 많이 놀랐을 거야. 거야. 네, 월드 클래스로. 월드 클래스. 네. 역시 EBS가 한번 짚어줘야죠. 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 한강 작가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프로그램이 기념해서 있었고요. 특별 주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재방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방송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시 좋습니다. 들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 김단성우가 나레이션을 또 멋진 목소리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세집 구하기 프로젝트 당신의 계약서 문해력은 몇 점입니까? 계약서 문해력 이거 정말 중요하죠. 압류. 문해력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3부작인가 봐요. 도대체 계약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계약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왜 이렇게 계약서는 왜 이렇게 글자가 작은 겁니까? 키우시면 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EBS 우리 아기자 소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각 네, 방송국 다 그렇습니다. 들어봤고요. 네, 성욱의 단신 또 오늘 이번 주에도 이번 달에도 열심히 취재해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네, 한층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 기자들 건강 다 조심하시고. 네, 2층 건강하시고요. 네, 3층 더 건강하시고요. 네, 4층, 5층 끝까지 올더웨이 건강하시고요. 네. 자, 다음 소식대 성욱의 단신 소식대 모두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의 단신 217회 11월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뿅. 안녕. 신 DJ가 완전 신나게, 홍 DJ가 진짜 흥얼하게 당신의 기쁜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오버 더 라디오 11월 달 축하합니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네, 축하 사연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좀 늦었지만 축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페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더라를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6살 직장인입니다. 작년부터 친한 회사 친구랑 아이돌 춤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학원까지 거의 1시간이나 걸려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지만 재미있어서 1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7월쯤에 선생님이랑 친한 언니가 대회를 같이 나가자고 해서 거의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대회 이틀 전엔 2-3시간씩 연습하고 그랬죠. 그렇게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대회장에 사람이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우승이 아니라 경험을 쌓기 위한 거라고 그냥 재미있게 하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선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무사히 끝내긴 했습니다. 그 뒤 저희 팀은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선생님만 대회 스태프라서 대회장에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저희가 1등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Unbelievable.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트로피를 받은 사진도 봤지만 왠지 거짓말 같아서요. 나중에 수업할 때 그날 받은 트로피를 받고 보고서야 실감했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저희끼리 어떻게 1등을 했을까 하고 말하곤 합니다. 최근엔 1등 축하 기념 회식도 했답니다. 좀 늦었지만 두 분께도 축하받고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희훈아 축하해 수고했어 라고 해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무슨 노래 하신 걸까 궁금하네요. 무슨 곡 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러니까 곡 좀 적어주시지. 저는 마지막에 1등 누구 딱 그랬는데 네, 다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웃길 것 같잖아요. 선생님 스태프 저 누구라도 나와서 상 좀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라가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이야 능력자다. 무슨 곡을 했냐고요? 페이님 무슨 곡을 했냐고요? 궁금하다고요. 우리 홍범기도 아니 이런 사연에 춤 좀 추는데. 이 신용호도 춤 좀 추는데. 암요, 저 좀 춤 좀. 저는 비웠습니다. 뭘요? 춤에 떠났어요. 이제? 왜? 오래됐죠. 옛날에 형이 범기 형이 절 버렸어요. 범기 형이 옛날에 전속 때 그렇게 집에서 단칸방에서 하숙집도 아니고 뭐라고? 네? 뭐였지? 자취방. 그때 형 자취방에서 그렇게 춤 연습을 하고 했다며요. 왜요? 그리고 항상 그때 아닌데요? 그 시절에 TV에 나왔던 가수들 춤을 앵간히 외워가지고 항상 노래방에서 추고 그랬잖아요. 포인트 먹고 살자고 이제. 먹고 살아 누가 그걸로 돈 줬어? 사회생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제가 경이로웠던 적이 있고, 야, 이 사람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다. 뭐 연습해야 되나 안 해요. 그냥 딱 보면 나오지. 아무튼 한때 춤도 췄던 저기 우리들의 마음으로 굉장히 궁금하네요. 용호가 또 한 또 브레이킹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댄동이었죠. 네, 댄동이었습니다, 진짜. 정작 동아리는 댄스랑 관련이 없는 카톨릭 동아리였는데. 카톨릭 댄스 동아리. 무대하고 그랬습니다. 좀 옛날에 좀 그랬어요. 용호가 무대 좀 탔죠. 스테이지 파이터였죠. 그나저나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렇다고요. 요즘에 이런 취미 생활로 이렇게 댄스 같은 거 배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많죠. 댄스뿐만 아니어도 즐겁게 건강도 유지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좋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에 많이들 하는 게 달리기. 그건 좀 됐나요? 아무튼 요즘 더 붐이죠. 완전히 요즘 어마어마하죠. 뭐 다들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페인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또 여기서 또
또 멈추지 말고 더 즐겁게 생활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다음 축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받을 일과 위로받을 일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먼저 축하받을 일은요.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최근 3kg을 감량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서 특히 오빠란 놈이 3kg은 물만 먹어도 바로 회복이야. 이러는 거 있죠? 아니 1kg이라도 불면 살쪘다고 놀리면서 3kg을 뺀 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면서 뺀 건데 지금 생각해도 화나네요. 두 분은 열심히 했다고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손해보험 자격 시험도 73점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고객과 계약도 잘해서 월급도 따뜻했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요. 다음은 위로받을 일인데 솔직히 혼날 일일 것 같기도 해요. 뭘까요? 자,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마침 광주에서 아트페어가 크게 열리더라고요. 기분 좋게 예매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눈으로 직접 뵈니까 너무 들떠서 칠렐레 팔렐레 다니다가 그만 의자랑 넘어지는 바람에 다치고 물론 작품과 부딪히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람객들과도 안 부딪히게 거리 조절을 잘하고 있어서 다른 분께 피해를 드리진 않았고요. 그냥 제가 작품에 푹 빠져서 열심히 보다가 뭔가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관람에 방해되지 않게 전기선을 정리해둔 캡에 걸린 거죠. 제대로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접질러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깁스까지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본격적으로 일에 재미가 붙어서 신나게 일하려고 했는데 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네요. 그래도 아트페어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작품도 너무 예쁘고 멋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은 더 멋졌고요. 열심히 일해서 작품을 구매해야겠다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다친 것 빼고는 다 잘 된 일인 것 같네요. 축하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아이디가 보거나 말거나 님이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는 뭔가 제목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아이디인가 봐요. 보거나 말거나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거나 말거나긴요. 봤습니다. 우리가 읽기까지 했는걸요. 뭘 또 혼이나요? 혼이나긴 걸려 넘어질만 그 동선에다가 이런 거 깔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기선만 정리하면 뭐하냐고요. 전기선을 정리해놓은 그 캡도 치워놔야지. 거기 있던 이거는 정말 행사 측에 이걸 믿고 같으면 바로 손해배상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손해보험 길에 이 싱크홀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스팔트가 푹 파인 거에 바퀴가 걸려서 펑크가 나거나 차에 데미지가 가면 그 해당하는 지역구에 연락하면 손해보험 보험 해줍니다. 아니 보상해줘요. 손해보험 자격도 있으신데 이거 좀 손해 본 거 진짜 어떻게 보험 받으면 안 됩니까 이거? 속상하네요. 속상한 거지. 또 뭐 혼이 나요. 혼이 나긴. 이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잘못은 했다는 건 너무 들떠서.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라는 뭔가 아쉬움은 있지만 좋아하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거기서 뭐 땅콩 가지고 뛰었겠어 설마 전시장에서? 근데 정말 얼마나 좋아했길래 그랬을까? 누구의 어떤 작품인지 너무 궁금하네. 그러니까 아까 춤 제목도 안 알려주고 이거는 무슨 작가인지 안 알려주고 여러분들 사연을 이렇게 반쪽 정도만 보내시면 너무 궁금하답니다. 살짝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좀 공유 좀 합시다. 이런 또 좋아하는 작가분들은 마구마구 자랑해 주셔야지. 그럼요. 작가분한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까봐. 그 작품은 어떤 그림인지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살게요. 선점. 아니 좋은 작품에 좋은 그림을 살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좋죠. 광주라서 좀 멀긴 하네. 광주 아트페어 크게 열리고 좋습니다. 자 아무튼 보거나 말거나님 축하드리면서 동시에 빨리 아프신 부분 발목 얼른 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과 위로, 축하와 위로 보내드릴게요. 조심조심 하시고요. 야단은 안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이어서 한 줄 축하 사연 드립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예진님께서요. 고등학교 자퇴한 뒤에 물류회사에서 만난 언니가 공부를 도와주고 열심히 해서 드디어 검정고시 합격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너무 장하다. 예쁘다. 채나님입니다. 21년에 오더라에서
오더라에서 제 수능 응원을 부탁했던 동생 채유리가 올해 수능을 치릅니다. 어머, 아하. 3년이 지난 거구나. 짧은 응원의 말이라도 좋아요. 저와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동생의 수능을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우리 동생 채유리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요, 네, 채유리. 시험 잘 보세요. 하유님께서 3년 넘게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현재는 연수 중이고 곧 있으면 발령이 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이나연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곳에 또 좋은 곳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발령이 잘 나서 또 좋은 공무원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럭키 발령. 지하 070308님 추석이 지난 뒤 갑자기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수액만 맞으면서 고생했는데 드디어 다 낫고 학교에 왔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이고 추석부터. 아이고야. 사연이 오래전에 온 사연인가? 아니에요. 이제야 간 거니까 오랫동안 저기 아파서 못 간 거네. 네. 아이고. 이렇게 오래? 아무튼 좀 나아지셨다니 다행이고요. 네. 요즘에 또 쉽지 않은데 병원 가기가 크게 아프지 다 나았다니까. 않으시길 축하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키위님께서요. 비키오로가 제 인생 영화인데 감명받아서 쓴 소설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소설가 지망생이시래요. 고등학생이시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쵸. 그 형 때문에 감명 받으실 수 있죠. 그쵸. 맞아요. 형이 다 했지 뭐. 네. 형이 없었으면은 뭐. DJDKDJL 뭘까 궁금하다. 고교 패션 콘테스트라고 의상 제작 대회에 참가해서 상과 상금 100만 오 100만 원? 네, 100만 원이래요. 60만 원 청약 넣고 40만 원 제가 쓸 겁니다. 예, 알뜰하네. 고등학생이? 알뜰하네. 야, 고등학생 때 저는 청약이란 단어조차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60만 원에 청약을. 아, 정말 요즘 친구들 아주 멋져. 잘했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장하다. 100만 불짜리 다리 님께서요. 사연을 보내는 지금 일지망 대학교에 떨어졌네요. 방송할 때쯤엔 결과가 다 나올 텐데 합격했길 바라며 미리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했지. 네. 했지 뭐. 네. 합격도 합격이고 어떤 결과든 저희는 축하드립니다. 어떤 결과든? 그럼요. 안 돼도 안 된다고요? 뭐 됐을 정말 거야. 최악의 경우 안 됐을 거야. 됐었더라도 됐을 거야. 됐지 뭐. 다음 이어질 우리 저 100만 불짜리 다리님의 선택과 화이팅에 저희가 축하와 응원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송별이님, 작년부터 계속 신청했던 장학생이 올해 5월 뽑혔습니다. 이야, 3개월에 한 번씩 100만 원을 받는데, 이야, 이걸로 성우학원에 이걸로 성우학원에 등록해서 6월 말부터 다니고 있대요. 축하해주세요. 아, 장학금이잖아. 네. 장학금이 그 좋은 곳에 쓰는 거죠. 하고 싶은 자기가 거 쓰고 하는 싶은 데 거죠. 쓰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바로 그냥 입학금으로 그냥 바로 뿅 가는 게 아니군요. 안 받아봐서. 돈을 주는군요. 그렇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송별이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고고! 남국민은행님께서요. 좋은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다고요. 연봉도 오르고 일도 재밌어서 매일 자진야근한다고요. 네?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축하해달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이고, 삶이 즐겁구나. 화이팅! 완벽하네. 남국민은행님 좋다. 야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치코님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사업 시작했어요. 오야, 멋지다. 축하해주세요.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걱정되네요. 그분이 응원해주세요. 네. 그 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CEO님 축하드립니다. 달려라 염댕님이요. 올해 초수로 임고 첫 시험으로 임용고사에 합격한 25살 중학교 신규 교사입니다. 늦었지만 시험 합격 그리고 큰 사고 없이 1년을 보내고 있는 저의 11월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달려라 염댕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또 무사히 무탈하게 또 보내고 계시다니까.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이게 사실 최고죠. 네,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네, 11월 생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시험 합격도 축하드리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정말 좋은 선생님이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네, 시기고 세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님입니다. 환승 연애 당했습니다. 축하해달래요. 축하할 일이죠. 당연히 축하해요. 똥차가 알아서 떠나줬다고 해서 당연하죠. 럭키 비키 인생의 새 출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환승 연애 당한 게 아니라요. 예, 떠날 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서 내려주었다. 알아서 떠나주었다. 너무 고맙다. 아리가또 한 지나가리. 축하드립니다. 우린 또 다른 사랑을 향해서 고고. 자, 다음 10월, 11월 저희가 또 모아봤어요. 네, 본인 생일이 있으셨던 분이 계세요. 스라님하고 헬리콥터와 마법사의 똥님. 네, 생일이셨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 생일 축하해 주신 분요. 청분님 11월 10일 친구의 언니 결혼 축하 부탁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민서님께서요. 번기님과 동갑이신 엄마 생신 축하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누나. 엄마지. 친구야. 누나. 민서 엄마야. 생일 축하한다. 누나 생일 축하해. FDPDMS02님 10월 14일 10월 31일 친구 서연과 수연 생일 축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축하해요. 먼지풀풀님께서요 11월 10일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생명체 조카 튼튼이 첫 번째 생일이시라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튼튼아 축하한다. 진아님 11월 9일 우리 집 귀염 보이 아들 너윤아 생일 축하한다. 너윤아. 효효 부인님께서요 11월 29일 결혼 10주년 기념일 축하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홀리님 10월 7일 미국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동생 영서의 생일. 영서야, 영서씨, 영서 학생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Happy Birthday to you. 김주서현님께서요 10월 16일 고3인 남친의 생일 그리고 10월 25일 강아지 블랙이의 생일 축하한다고 적어주셨고요. 남친의 예대 입시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잘 될 겁니다. 다치지 말고 입시 잘 치르고 또 우리 저기 블랙이 생일도 그 강아지 이름 깜깜한가 봐. 색깔이 깜깜하대. 색깔이 깜깜하죠. 네, 우리 블랙이 생일도 축하해요. 자, 다음은 학업 그리고 뭐 자격증 취득 여러 가지 뭐 합격 그런 사연들 보내주신 분인데 저희가 아이디만 한번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진수 1 그리고 우주 070808님, 예솔님, 다조핑님, 수박잉님, 님부님, 오제맙소사님, 예준님, GDHCELLO님, GDH 첼로구나. 네. 태은이 천사님, 네. 면정님까지 여러 가지 뭐 학업에 관련된 축하 사연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처음 불러드린 성리진수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적어 주신 대로 뭐 읽으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정주행과 영업 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아유 잘했다. 네. 누구냐? 루나님께서요. 누구냐? 루나님께서요. 퇴사 후에 2달 동안 오더라 3번 정주행 완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퇴사 후에 그 또 다음을 위한 공백과 그 준비 기간에 오더러와 함께 힘을 받으신 거죠. 2달 동안 3번 정주행 하려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은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하셨다. 우리가 현업을 내팽개치고 현생을 내팽개치고 또 오더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저희는 그렇게까지 또 저희가 되게 고마울 것 같죠? 되게 고맙긴 해요. 고맙긴 한데 엄청 고맙긴 한데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좀 무리하지 않았나? 또 오빠 된 마음으로서 조금 힘듭니다. 이런 건 그냥
네,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또 어떤 분입니까? 아미칸님 보라보이스를 통해 알았던 오더라를 쇼츠 많이 해주셨던 오더라를 약 4년 만에 정주행. 이거 봐, 4년 만에 정주행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네. 있습니다. 고3인 올해 미술 입시를 하면서 나머지 200화 정주행 완료했어요라고. 이거 미술 입시하면 또 오더라죠. 잠깐만, 영업 얘기는 없잖아. 영업했겠지. 근데 왜 타이틀을 영업으로 했어? 작가 누구야 이거? 영업했겠지. 아니 이렇게 오래 듣고 있으면 옆에서 누군가 같이 들었을 거 아니야. 뭐 분명히. 듣고 있어? 그러게. 오더라야.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봤을 거라고. 4년 동안 아무도 안 물어봤겠냐고 설마. 한 2명 물어봤겠지. 엄마가? 이놈의 그만 좀 들어라. 이게 뭐라고 그냥 귀에 맨날 이거 꽂고 그냥 하라는 거 일어나라고 공부를 하라고 그냥 잠을 안 자고 그냥. 엄마 오더라라고 한번 들어보여. 아유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그냥 밥이나 먹어라 사. 이것도 영업이라고 하면 영업이죠. 어머니 영업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함께 오더라 하시죠. 자, 그 밖에 축하 사연들. 네, 효효님가요? 백희19님. 네, 그리고 VO님가요? 단형님. 세시로님도 있고요. 잠꾸러기 세연님. 네, 은배님도 계십니다. 까지.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연 길게는 소개 못 드리고 아이디만 소개해드린 점 정말 귀엽게 생각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10월 저희가 블로그에 댓글로 이제 축하글을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뭐 10월 달에 사연 받습니다 하고 가로치고 이게 언제 방송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받는지, 언제 방송이 되는지를 네.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해당 월에 맞아요. 11월 달 거를 하고 싶으시면 10월 사연 받는다라는 것에 좀 복잡한가요, 제목이? 아니 뭐 근데 어차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확인할 거나 뭐 있나 계속 들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냥 사연을 남길 때. 그래요? 사연 남길 때 언제 방송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전달. 이번 달 안 나왔으면 다음 달 나오겠지 하고 한 번 더 들으면 되지. 네. 가장 최근에 있는 사연, 축하 사연 받는 곳에다가 방송월 확인하시고 꼭 남겨주세요. 네, 아마도 여러분. 오늘 10월달 생일 말씀드린 분들은 놓치셔서 아마 뒤늦게 남기신 분들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축하 사연 쭉 여러분들 보내주신 것들 보았는데요. 네, 보았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네,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보거나 말거나님. 보거나 말거나님. 네. 네. 빨리 쾌유하시길 응원하면서. 네. 쾌유하시길 응원하면서 신용호 씨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네? 저는 뭐 페이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노래 댄스 대회 그러니까요. 무슨 노래 했는지 좀 알려달라고요. 이런 거, 네. 이거 어떻게 좀. 그래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를 숨기셨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는 가끔 거예요. 이런 거 오면 네. 이렇게 뭐 인증해라 그러면은 참 안 하더라. 어렵지. 인증은 어렵지. 그러면 어떤 노래로 했는지나 좀 알려주세요. 꼭. 네. 궁금해요. 요즘에는 노래 어떤 안 노래로 적으셔서 해서. 선물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럼 다들 안 적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어디 한번 안 적어봐. 어디 한번. 그리고 한 분 더 부탁드립니다. 한 분 더. 한 분 더요? 한 분 더는 럭키비키님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환승연애 당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디 한번 선물도 당해보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따. 에이. 네, 선물 당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달 축하합니다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미처 이번에 못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또 응원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가 응원과 축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12월 달에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사연, 그리고 또 다음 방송에서 봐요. 그럼 여기까지 축하합니다. 피곤한 일상에 마음이 축 처질 때 망설이지 말고 오버 더 라디오 빵 터지는 입담 때로는 고민 상담까지도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매주 빼먹지 말고 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기왕이면 본방사수하세요. 오버 더 라디오. 네.
네.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사연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예, 아시겠지만 블로그에 축하글에 모집 포스팅 축하글 짧게 남겨주세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너무 중복되거나 아니면 너무 내용이 없더라도 저희가 최소한 아이디라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를 저희가 꼭 이렇게 맞습니다. 언급해 드리니까요. 뭐 그리고 혹시나 아이디를 이상하게 읽었다 이러시면 불만글도 올려주세요. 어디 가서 아이디 그렇게 읽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어디 가서 홍범기가 네. 홍범기 성우가 엄청 많이 여러분들 읽었겠죠. 아이디를 되게 많이 언급하겠어. 읽어요. 아이디 읽는 게 취미예요. 어디서요? 예?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읽어요. 취미생활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읽는 꼬라지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제 아이디 읽는 게 취미예요. 네, 홍범기 씨의 취미생활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저 취미 활동 좀 하고 싶다고요. 좀 아이디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취미 활동 열심히 할게요. 예? 해볼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10주년 기념 오더라. 세상 마상 10주년. 10주년을 기념하는 것 네. 같잖아요. 왜요? 오더라 10년을 기념하는 10주년이 아닌가? 10주년을 기념. 맞네요, 같은 말인가? 갑자기 왜 문해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는 EBS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10주년 기념 오더라에 대한 추억과 오더라 사연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웃겼던 사연 공유해 주세요. 네, 뭐 이렇게 이벤트 내용을 중이죠? 적어드리긴 했지만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적으세요. 네. 10년 자세한 동안 내용 들으면서. 여기 오버더 라디오 블로그 공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들으시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나쁜 일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좋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다면 정말 10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라고 적어줘서 보내주세요.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놀랄 노짜죠. 정말 머리를 쥐어 짜봤는데 정말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제가 10년 동안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오더라 덕분이에요.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십니까?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연 보내주셔도 해석하기 나름이다. 해몽이 맞습니다. 해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또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네. 이 소리 들으십니까? 어머, 네네네. 저희 우리 오마주분 중에 한 분께서 네. 오더라 주민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희 또 오버더 라디오 10주년을 기념해서 타워로 제작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타월에 오더라 개국 10주년 2024-0901 이렇게 딱 박혀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물티슈가 있는데 여기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더라 충격 재미있음. 샵 너와 나 오버더 라디오 샵 성우 홍범기 샵 성우 신영우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심심한 분, 힐링이 필요한 분, 빵 터지고 싶은 분, 멋진 목소리 좋아하는 분, 남녀노소 누구나 월회비 없은 마을 주민 상시 모집 하면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채널 적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센스 있어요. 좋습니다. 와 큰일이다. 오래 덕질하고 싶다. 외계인 침공시 오버더 라디오 안 듣는 사람이 먼저 잡아먹힌다 라고 적혀도 있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요런 거 정말 칭찬하고 제 취향에 맞다. 요런 말씀 해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그냥 현생을 사느라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오마주 분들께서 챙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우리 저 소중한 스태프분들과 함께 잘 나눠서 함께 기념하고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실제로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그 마음 다 알고 10년 동안 지켜주셨다. 그런 거를 또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버더 라디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OT라디오 @네이버.com 이고요.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오더라에 대한 추억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하 사연은 블로그에 축하글 모집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이 수능이라는데 보통 우리가 수능 앞두고 방송할 때는 당장 끄고 공부 안 해? 빨리 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네. 오늘 방송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좋은 수험생 컨디션을 설마 이거 위해서. 듣고 계신 거 아니겠죠? 근데 늘 듣던 거면 들어야지 또. 안 듣던 짓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루틴이죠. 루틴이거든요. 루틴. 자, 요거 들어야지 또 마음 편해지면. 좋습니다.
자, 11월 달 뭐 수능도 수능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연말이니까 맞습니다. 행사도 많고 네. 또 볼 사람들도 많고 살짝 마음도 살짝 좀 들뜨고 네, 또 살짝 그럴 수 가라앉으면서도 들뜨죠. 그렇죠.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많이 날이 좀 추워졌을 텐데 그렇죠. 네, 콧물 흘리지 마시고요. 네, 입술 부르트지 마시고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항상 조심조심해서 무탈하기를 또 우리 다음 방송 때까지 알았죠? 네, 낙엽 쌓인 길 사뿐사뿐 잘 밟으시면서 우리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오버 더 라디오 홍범기였고요. 신용이었습니다. 안녕. 이 방송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 우리 아이 안심 콘텐츠 놀이터 EBS 키즈 OTT 애니키즈와 함께합니다.